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밤새 미국에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 번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미국 연준,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FED는 현지 시간 15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6일 새벽 정도 됩니다. 연방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금리는 보통 한 번에 0.25%포인트씩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보다 많은 0.5%포인트 올리는 것을 빅스텝이라고 하고, 또 그보다 많은 0.75%포인트, 그러니까 통상적인 금리 인상 0.25%포인트의 3배인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대폭적으로 금리를 높인 것은 물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린 것은 앨런 그린스판 전 연준 의장 시절인 1994년 11월 이후 무려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 연준은 지난 14일부터 소집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정례의 끝에 이 같은 금리 인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기존의 0.75에서 1%에서 1.5에서 1.75%로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대체로 이렇게 레인지를 답니다. 한국은 딱 기준금리 목표가 하나, 지금 같으면 1.75%입니다만은 미국은 0.25의 그 간격을 두고 레인지를 다는데, 이번에 1.5에서 1.75%로 높아지면서 이 금리 상한 1.75%는 현재 한국의 금리 1.75%와 같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그렇게 되면 한국 원화 환율,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높아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앞으로 금리를 당연히 높여야 될 겁니다. 한국은 미국 같은 그런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보다 일정 부분 금리가 높지 않으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바로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얼마나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지는 올 들어서 흐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이 0.25%, 사실상 제로금리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올해 3월에 0.25%포인트를 올렸고, 또 5월에 0.5%포인트, 즉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6월에 바로 0.75%포인트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과 6월 두 달만 해도 무려 1.25%포인트를 올렸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공개된 미 연준 위원들의 미래금리 전망표에 따르면 연속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올해 말 미 기준금리는 3.4%로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추정치보다도 1.5%포인트나 높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미 FOMC 회의 이후에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음 회의, 그러니까 7월 회의에서도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러면서 앞으로 당분간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런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확실히 오늘 0.75%포인트 인상은 이례적으로 컸다, 이러한 규모는 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금리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경제 전망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멈춰지지 않으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미국의 FOMC 회의는 4번입니다. 그러니까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일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6% 폭등했다는 지표가 발표되기 전만 하더라도 물가가 이제 정점에 달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금리 인상이 9월쯤에는 중단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미 연준의 결정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감안하면 앞으로 남은 올해 4번의 FOMC 회의에서 매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높이면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보다 만약 자국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급속도로 그 나라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금리가 높다면 안정적인 미국의 돈이 가지 미국보다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 돈이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 특히 신흥국들은 미국보다 상당 부분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돈들을 붙잡아둘 요인이 생기는데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 연준은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고 그에 따른 경제 충격이 커지자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대폭 낮춰서 기준금리를 0%에서 0.25% 이 선으로 대폭 확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하자 2021년 연말부터 이른바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이 단계를 거쳐서 올 3월에 0.25%포인트를 올려서 제로금리 시대에 막을 내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미국 물가가 더 치솟자 5월 FOMC에서는 0.5%포인트의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에 0.75%포인트를 올렸고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다음 달 7월에도 적어도 0.5% 혹은 이번 6월과 마찬가지로 0.7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한편 미 연준은 이번에 올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상승률 예상치도 석 달 전에 내놓았던 4.3%에서 5.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커질 거다. 지금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 이번에 금리를 대폭 높인 것입니다. 또 올해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기존의 2.8%에서 1.7%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이 2%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상 경제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인데 물가는 크게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연준이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로서 관심은 역시 이번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일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미국이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금리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금리가 기준금리가 1%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0에서 0.25%였으니까 우리가 꽤 높았죠. 그리고 올 들어서 1월, 4월, 5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3번 0.25%포인트 올려서 현재 1.75% 그러니까 작년 말 1%에서 1.75%로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말 0에서 0.25%에서 현재 1.5에서 1.75%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은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와 같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한국이 1%였고 미국이 0에서 0.25%니까 한국이 미국의 상단보다 0.75%포인트 정도 높았는데 이제 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소위 금통위의 통화정책 방향회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4차례 남아 있습니다. 6월에는 통화정책 방향회의는 없고 그냥 금융안정회의, 금리와는 관계없는 그 회의만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4차례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는 한국에서는 7월 중순에 금통회의가 예정돼 있고 미국은 7월 하순에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7월 회의에서
최소한 0.5%포인트 혹은 상황에 따라서 0.75%포인트를 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파월 미 연준 의장이 7월 FOMC 회의에서 0.5 또는 0.75%포인트를 올리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만약 7월에 한국 금통위에서 0.5%를 올리더라도 미국이 0.75%포인트를 올려버리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발생해서 급격히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통위 한국은행으로서도 지금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사실 한국은 거의 지금까지 자주 올리더라도 한 번에 올리는 거는 가급적 0.25%포인트를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0.25%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0.5냐 0.75냐 한국도 지금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빠른 속도로 이제 한국도 기준금리가 아마 이제 7월 금통위를 하면 적어도 2%를 넘어서고 한국도 계속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선 몇 가지 예상되는 부분은 전반적인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돈을 빌린 사람들, 특히 이 몇 년간 소위 영끌이니 뭐니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에 말도 안 되게 지금 아파트 가격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파트 가격은 결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혹시 더 오를까 이렇게 불안감을 느껴서 막차를 탄 사람들, 더구나 자기 돈이면 몰라도 수억 원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순전히 자기 돈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혹은 이런저런 형태의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막판에 구입한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지금 갈수록 어려운 처지가 될 겁니다. 당장 금리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아파트 값은 그렇게 되면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치솟는데 아파트 값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잠시 어떻게 버텨낼지는 몰라도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금리이고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데도 저금리, 그러니까 사실상의 제로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는 그런 식으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큰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아파트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이미 1900조 정도 되는데 금리가 오를수록 당연히 엄청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탄과 같은 문제. 그렇다고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급격하게 금리가 높아지는 단계로 가 있는데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한국도 그 흐름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거고 또 문제는 이게 지금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몰려올 경우 지금 당장 원달러 환율만 하더라도 현재 1290원대 달러당 그러니까 1300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달러당 129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은 2009년 7월 이후 지금 13년 만입니다. 또 최근 코스피는 2400선으로 주저앉았고 전반적인 불안이 대단히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외환위기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국제적 흐름의 위기가 몰려왔을 경우에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그 부분들이 그래도 역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지켜서 참 힘든 일이지만은 그래도 재정 건전성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갖고 정책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재정 건전성에 여유가 있어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동안에 아주 재정 건전성을 거의 형편없이 만들어서 국가 채무가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에 약 600조 원대가 1000조 원으로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가 재정 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무너졌기 때문에 큰 국가적 위기, 경제 위기가 몰려올 경우에 재정을 통해서 대처하기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재정을 풀 경우 바로 다른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올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대단히 복합 위기를 맞게 되면 당연히 우리 개인들의 삶, 개인들의 경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